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골목, 화려한 카페와 프랜차이즈 빵집 사이에 유독 소박한 간판 하나가 있었다. 장미와 잭과 72세의 장미와 할머니가 매일 새벽 불을 밝히는 작은 빵집이었다. 사람들은 그냥 동네의 고집스러운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허름한 가게의 주인이 사실은 전국 80개 체인을 가진 대형 제과 기업의 창업자이자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심지어 가족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화 할머니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반죽을 치대는 소리, 오븐의 불빛이 퍼져나오며 동네의 첫 향기를 채웠다. 겉보기엔 고단한 노인의 노동 같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빵은 거짓말을 안 해. 정직하게 반죽한 만큼 맛이 나지. 그녀의 손끝엔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과 부는 전부 감춘 채 손녀 이지안과 단둘이 소박하게 살아왔다. 손녀가 보기엔 평범한 빵집 할머니였지만 그 뒤엔 엄청난 성공과 뼈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다. 미화는 젊은 시절 26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 갓난아이 둘을 홀로 키워야 했다. 밤마다 눈물로 반죽을 치대며 버텼고 그 피와 땀으로 일군 반찬 가게가 제과점으로, 제과점은 체인 사업으로 커졌다. 그러나 성공 뒤에 남은 건 화려함이 아니라 굳어진 침묵과 강인한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늘 말했다.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 쓰는 거지. 그래서일까? 지금도 보석이나 고급차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빵집 앞에 서 있었다. 손녀 지아는 그런 할머니를 존경하면서도 답답해했다. 할머니, 이제 좀 편히 사세요. 대체 왜 이 빵집을 계속하세요? 그러나 미화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이게 나한테는 편한 거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그날 아침 빵을 포장하며 바라본 손녀의 얼굴에서 미화는 묘한 긴장을 읽었다. 손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지아나 뭐가 그렇게 좋아? 할머니 저 사실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할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다. 남자친구? 수십 년 장사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봐온 직감이 알 수 없는 불안을 건드렸다. 지아는 수줍게 말했다. 이름은 최도윤이에요. 건설회사 대리로 일해요. 진짜 다정하고 저한테 잘해줘요. 지안의 얼굴은 분명 사랑에 빠진 소녀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미화의 심장은 묘하게 불편하게 뛰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말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날 밤 빵집 불을 끄고 돌아눕는 순간에도 미화의 머릿속에는 손녀의 웃음이 떠올랐다. 행복해 보였지만 그 행복이 무너지는 장면까지도 선명히 그려졌다. 저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72세 노인의 눈빛은 깊어졌다. 그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수십 년 장사꾼의 촉으로 손녀의 연인을 반드시 시험해 보리라. 며칠 뒤 빵집 안에는 설레는 기운이 가득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도윤 오빠가 인사드리러 온대요. 손녀 지아는 머리를 곱게 묶고 밝은 미소를 띄었다. 미화 할머니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숭숭했다. 드디어 오는구나. 그 남자라는 애가. 저녁 무렵 빵집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가 바로 최도윤 32살 건설회사 대리였다.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다. 키는 훤칠했고 웃을 때 반듯한 치아가 드러났다. 말투도 예의 바르고 지안을 향한 시선도 애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듯 말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린 사람 맞죠? 멋있죠?
하지만 미화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렸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도윤은 할머니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공손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습니다. 직접 만드셨나요? 응,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지. 미화는 무심히 대답했지만 눈은 그의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를 살폈다. 젓가락을 드는 손, 시선을 두는 방식, 말끝에 묻어나는 억양까지. 한동안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오래된 장사꾼의 촉은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손녀를 향해 미소 지을 때와 할머니를 향할 때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랐다. 지안에게는 다정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억지로 친절을 얹은 듯한 무게가 느껴졌다. 식사 후 지안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미화는 도윤에게 조용히 물었다. 도윤 씨, 우리 지안이 어디가 제일 좋던가?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네. 뭐 그냥 다 좋죠. 착하고 예쁘고요. 말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진심이라면 단번에 튀어나와야 할 대답이었는데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잠시 후 지안이 돌아오자 도윤은 다시 완벽한 연인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안아,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지안은 얼굴이 붉어져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미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겉으론 흠잡을 데 없네. 하지만 저 눈빛 저건 오래 보아야 알 수 있지.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뒤 지안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때요? 괜찮죠? 오빠 정말 다정하죠? 하지만 미화는 단호히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은 오래 봐야 알아.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지안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괜한 걱정이 많으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안이 방으로 들어간 뒤 미화는 홀로 앉아 찻잔을 굴렸다.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봐왔다. 돈을 빌리러 온 이들, 거래처 사장들, 직원들. 겉으론 친절했지만 뒷모습은 전혀 달랐던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그 순간 미화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설 차례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새벽 장미와 할머니는 낡은 트렁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앞치마와 빵집에서 쓰던 수건이 들어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앞치마를 둘렀을 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백만장자 사업가도 손녀를 지키는 강인한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구내식당 아주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손녀 지안이 물었다. 그냥 친구 좀 만나러. 미화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흘렸다. 손녀가 혹시나 눈치챌까봐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시선을 피했다. 지안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안이 등을 돌리자 미화의 얼굴은 단호해졌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 청년이 과연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서울 도심에 있는 대원건설 4옥 구내식당. 점심과 저녁 시간만 되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이곳은 지안의 연인 최도윤이 근무하는 회사였다. 미화는 식당 책임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책임자는 처음엔 미심쩍어했지만 그녀의 단정한 태도와 강인한 눈빛에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미화의 잠입은 시작되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나르는 그녀는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평생 주방에서 살아온 손길은 능숙했고 배식주를 정리하는 솜씨는 다른 직원들조차 감탄할 정도였다. 새로 오신 분 치고는 참 잘하시네요. 집에서 늘 하던 일이라 그렇죠.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단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반 식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미화는 국자와 집게를 손에 쥐고 배식대 한켠에서 사람들을 흘끗흘끗 살폈다. 어디 있지? 수백 명의 직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문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업부 최도윤입니다. 미화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단정한 양복, 반듯한 미소, 동료들과 악수하는 그 모습. 겉으로는 완벽한 청년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배식줄에 섰다. 오늘 반찬은 뭐예요? 배식 아주머니에게 공손히 묻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는 태도. 지안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그러나 미화의 촉은 속삭였다. 너무 완벽해 저건 꾸며낸 거다. 점심을 받아든 도윤은 동료들과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미화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혼자 있을 때 혹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 그녀는 국자를 꽉 움켜쥐며 다짐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직접 내 민낯을 확인해 주마. 점심시간이 무르익자 구내식당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붐볐다. 식판들이 부딪히는 소리, 국자 푸는 소리,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장미와 할머니는 배식대 뒤에서 조용히 국자를 잡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운 사냥꾼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손녀의 연인 최도윤을 쫓고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는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국을 받아갔다. 주변 동료들도 그를 칭찬했다. 역시 도윤 씨는 매너가 좋아. 저런 사람이 승진하는 거지. 그러나 미화의 눈썰미는 달랐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짜증이 스치는 게 확실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칠 수 있는 사람은 많았겠지만 장사를 수십 년 해온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도윤은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동료가 농담을 건넸다.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 보이지 않아?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다.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미화의 귀는 쫑긋 섰다. 바로 옆에서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단연간 시장 소음을 뚫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었던 경험이 그녀를 도왔다. 역시 잠시 후 도윤은 동료들 앞에서는 태도를 바꿨다. 괜찮네. 회사 밥 치고는 맛있네. 밝은 미소와 함께 말하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늘 국물 진하네. 하지만 미화는 이미 그의 속내를 보았다. 동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청년, 그러나 음식에 대한 평가는 은밀히 깎아내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식판을 반납하며 배식 아주머니를 불렀다. 아주머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김치찌개 너무 짰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돈 내고 먹는 건데 이 정도는 돼야죠. 아주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미화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방금 그 반찬 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끓여낸 건데 남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함부로 말하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밝은 목소리가 식당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응, 지안아.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오늘 김치찌개. 완전 맛있어. 집밥 같아. 우리 회사 식당 진짜 최고야. 미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불과 몇 분 전 짜다 못 먹겠다던 국을 이제는 최고라며 손녀에게 전하고 있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의 목소리에 미화는 속으로 다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오래 감추지 못한다. 겉과 속이 다른 저 남자의 진짜 얼굴 반드시 드러나게 만들겠다. 다음 날 점심 장미와 할머니는 배식대 앞에서 국자를 꽉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어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손녀 지안에게는 맛있다고 말하면서 배식 아주머니들에게는 짜다, 제대로 못 만든다며 함부로 말하던 최도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청년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직도 귀에 생생히 맴돌았다. 정오가 되자 식당 문이 활짝 열리고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 또렷하게 보이는 도윤의 얼굴. 오늘도 역시 반듯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 그러나 미화는 국자 손잡이를 조금 더 세게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 진짜 모습을 더 똑똑히 보겠다. 도윤은 오늘도 국물과 반찬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한 숟가락 국을 뜨자 어제와 똑같이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작게 중얼거렸다. 에휴, 오늘은 또 싱겁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물었다. 그래? 난 괜찮은데? 아니야. 이건 음식이라고 내놓을 수준이 아니야.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불평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뒤 다른 직원이 다가와 어때요? 맛있죠?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괜찮네요. 오늘은 좀 담백하네요. 듣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말을 내뱉는 그의 태도에 미화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커지자 미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주머니, 도윤은 미화가 국자를 쥔 손을 힐끗 보며 말했다. 오늘 된장찌개 좀 싱겁네요. 간이 이렇게 안 맞으면 우리 직원들 다 불편해요. 내일은 좀 신경 써주세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긴 원래 이런가 봐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낫겠다니까요. 그 말에 다른 직원 몇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아무리 고객이라지만 일하는 아주머니들 앞에서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건 지나쳤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매점으로 향했다. 미화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뒤를 따랐다. 매점 카운터 아주머니에게 도윤은 크림빵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오늘 들어온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요. 확실해요? 어제 거 섞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납품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찌푸린 표정으로 말했다. 믿을 수가 없네. 환불해 주세요. 그냥 마음이 안 가네요. 카운터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빵값을 돌려줬다. 도윤은 빵을 집어먹지도 않은 채 카운터 위에 툭 내려놓고 돌아섰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의 차갑고 무례한 말투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식당으로 돌아온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다. 응, 지안아. 나 지금 밥 먹었어. 오늘도 식당 음식 진짜 맛있더라. 회사 매점 빵도 신선하고 좋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투, 손녀에게 들려주기 좋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 모습에 미화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오후에 일어났다. 도윤은 회식 준비를 한다며 동료들과 함께 다시 식당에 들렀다. 그는 웃으며 동료들 앞에서는 아주머니들 덕분에 늘 맛있게 먹는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순간 배식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툭 내뱉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회사였으면 벌써 다 잘렸을 거예요. 그 순간 장미와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며 억울한 손님도 까다로운 거래처도 모두 참아냈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가 지키려는 건 장사도 체인 사업도 아닌 손녀의 인생이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더 꽉 조이며 마음속으로 단호히 외쳤다. 최도윤, 내 진짜 얼굴을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내주마. 월요일 점심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부장 승진 축하 회식이 겹쳐 직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배식대 뒤에서 장미와 할머니는 국자를 들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도윤. 손녀 지안 앞에서는 다정한 연인인 척했지만 식당 아주머니들에게는 모욕을 퍼붓는 이중적인 남자였다. 드디어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늘 그렇듯 정중한 미소로 동료들과 인사했다. 오늘 메뉴 괜찮네. 밝은 말투, 사람 좋은 웃음. 하지만 미화는 이미 그의 속내를 여러 번 보았다. 도윤은 국을 받아 자리에 앉더니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국이야? 도대체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옆자리 동료가 난 괜찮은데? 라고 말하자 그는 콧웃음을 쳤다. 너 입맛이 둔해서 그래. 이런 걸 음식이라고 먹어.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배식대로 향했다. 아주머니, 이 국 너무 싱거워요. 소금이라도 좀 주세요. 이건 도저히 못 먹겠네. 순간 장미와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직원들이 수저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배식 아주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잘하세요. 돈 내고 먹는데 이 정도는 안 되잖아요. 도윤의 말투는 이미 고객의 불만을 넘어선 조롱이었다. 그때였다. 그가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다. 국물이 사방에 튀며 바닥을 더럽혔다. 아이고. 아주머니가 급히 걸레를 들었지만 도윤은 무심히 말했다. 청소 좀 하세요. 제가 왜 이런 걸 치워야 합니까? 식당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응, 지안아.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오늘 국 진짜 맛있어. 우리 회사 식당은 역시 최고야. 방금 전까지 욕설에 가까운 불평을 늘어놓던 그 입에서 손녀를 향한 달콤한 거짓말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장미화의 인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최도윤 씨,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식당 전체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아주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걸어 나왔다. 바로 장미화였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아주머니? 미화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그 순간 구부정한 허리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방금 전화 통화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손녀가 순진해서 본인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어제는 김치찌개가 짜다고 모욕하고 지안이한테는 맛있다고 거짓말했죠. 오늘은 싱겁다더니 또 전화를 붙잡고 맛있다 말했죠. 도대체 어디가 진실입니까?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도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저는 장미화입니다. 대원푸드 회장이자 지안의 할머니죠.
식당 사장이 급히 나와 덧붙였다. 맞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식자재를 총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순간 도윤의 다리가 풀려 흔들렸다. 할머님, 그 입으로 감히 나를 할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가 지안을 어떻게 불렀는지 다 들었다. 순진해서 이용하기 쉽다 그게 사랑인가? 식당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배식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이 청년 매번 트집 잡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지안을 사랑합니다. 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미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랑은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다. 지안을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내가 가진 건 잘 꾸며낸 가면뿐이야. 도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화는 국자를 다시 들고 돌아서며 단호히 선언했다. 여기서 끝이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구내식당 아주머니로 변장한 장미화 회장이 사위 될 사람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 무너졌다. 장미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손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지안아 힘들겠지만 이제 알았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지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이제 절대 속지 않을 거예요.